네,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2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 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 부의 재편, 우리 선대인 연구소장의 책 광고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무슨 뭐 광고비 받는 광고 아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려고 책 광고하는 겁니다. 이 책 10권을 우리 선대인 소장이 저희 허재현 TV에 주셨어요. 그래서 답례로 제가 광고를 좀 내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선대인 소장님의 부의 재편 책 받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다가 부의 재편 주세요 하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총 10분 선정해가지고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가 뭐냐면 저 허재현 TV에서 지금 계속 그 뭐랄까 코로나 뭐 미투 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계속 그 영상마다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를 맞고 있어요. 그 방송 그 광고가 안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익을 좀 수익 구조를 개선해야 돼가지고 제가 조그맣게 좌판을 열고 있습니다. 고발마트처럼 마트 열 정도 규모는 제가 안 돼가지고 조그맣게 좌판을 열어서 커피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사주세요. 이탈리아 에서 가장 유명한 나폴리 최대 커피 브랜드라고 하네요. 카페 모레노. 이거 제가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커피를 총 4종 세트 33,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 구매 링크는 제가 따로 댓글란에 올려둘 테니까요. 이 커피 카페 모레노 사시면 이 수익금의 30%가 저희 허재현 TV의 방송 제작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판매가 되니까요. 미리미리 광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시사 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2부 함께 하시죠. 아주경제 법조팀이 일 잘하죠. 김태현 기자가 열일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 기자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 아무튼 로봇처럼 김태현 기자가 척척척척 취재를 잘 해오는 것 같은데 8월 24일 날 오늘 무슨 기사가 떴냐? 그 외에 그거 있잖아요. 그 정경심 교수가 뭐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검찰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이 설명한 방식대로 위조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프린터의 특성상 어떤 유리화 현상, 그러니까 레이저 빔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고 토너에 이제 열과 압력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용지로 이렇게 그 뭐 복사해가지고 나오는 뭐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유리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리화 현상을 실제로 좀 확인을 해봤더니 아주경제 기자가 검찰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 위조된 흔적들이 나온 게 좀 확인이 됐나 봐요. 이 전문가들의 이제 자문을 얻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게 기사만 읽어가지고는 활자화된 걸로만 보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하나 띄워놓고 이 기사를 좀 해설해 드릴게요. 제가 그 뭐랄까 김태현 기자에게 여러 가지 좀 취재 자문 이제 암암리에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도 좀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제 의견도 좀 제시도 좀 많이 하고 좀 그래 왔는데 제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좀 쉽게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가 지금 화면에 우리 김태현 기자가 아주경제에 이제 올려놓은 그 사진을 지금 여러분한테 그대로 좀 띄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제 김태현 기자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 표창장, 그 사진을 어떤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막 빨갛게 표창장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막 그 돼 있죠. 근데 어디 부분만 좀 노랗게 돼 있어요. 그죠? 표창장 그 글씨 있는 부분. 글씨 있는 부분만 뭔가 노랗게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빨갛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자, 일단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정경심 교수 집에 PC와 그리고 이제 뭐 그 출력기가 있겠죠. 프린터기. 그거는 잉크젯 프린터기예요. 잉크젯 프린터기. 근데 프린터기에는 잉크젯 프린터기도 있지만 레이저 프린터기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사진에 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는 잉크 프린터기로 출력한 게 아니라 레이저 프린터기로 출력을 했을 때 나오는 유리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뭐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빔으로 영상을 쏘고 뭐 토너에 뭐 열과 압력 뭐 이런 거 막 하면서 용지에 막 뭐가 묻고 뭐 이러면서 이제 출력돼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육안으로는 이게 안 나오지만 디지털 분석을 해보면 색조, 채도, 명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차이가 나게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데 부분, 이제 글씨 있는 부분에 이게 노랗게 뭔가 좀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레이저 프린터기로 나온 어떤 흔적이다. 예, 요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근데 이게 그 뭐야 잉크젯 프린터라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질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아니 그러면 정경심 집에는 뭐야 이거 잉크젯 그 프린터기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검찰은 이거 어디서 프린트를 했다라는 건지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검찰은 이거를 어디서 위조를 했다라는 건지 설명한 게 없어요. 적어도 정경심 교수 집은 아니네. 그죠? 네. 이거를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 하나가 일단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두 번째, 레이저 프린터로 정경심 교수가 설사 어딘가에서 이렇게 그 출력을 했다 하더라도 이상하다. 왜 전체 그 표창장이 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어떤 부분은 빨간색이고 어떤 부분만 유리화 현상이 나서 이렇게 그 노란 부분만 있을까? 이거를 검찰은 설명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좀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출력이 두 단계를 거쳐서 이 표창장이 출력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이 사진만 놓고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자, 동양대 상장 출력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원래 동양대에서는 그 하단 부분, 표창장 하단 부분에 총장 직인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그 상장 은박 같은 거, 은박지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붙여놓은 상장 샘플이 원래 동양대엔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거 많이 준비해 둘 수 있죠. 그죠? 표창장이나 상장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거를 대량으로 가지고 샘플을 갖고 있다가 상장을 실제로 발급할 때만 뭐 조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지시를 받아서 표창장의 그 문구만 새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완성이 되면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먼저 상장 샘플이 있죠. 그럼 그거는 이미 그거는 출력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과거에. 그죠? 뭐 레이저로 했든지 뭐 잉크젯으로 했든지 과거에 뭔가 이미 출력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만 새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그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 때 뭐 색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앙 부분 이 레이저 프린트로 뽑았을 때 뭔가 여기만 독특하게 노란색 그 색깔로 유리화 현상 같은 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하단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원래 샘플 단계부터 존재하는 글귀였기 때문에
이미 출력이 되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 색깔로 유리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예. 동양대에서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표창장이나 상장 출력한 경우가 있다고 제가 이제 어떤 아는 동양대 관계자로부터 확인은 제가 받았어요. 자,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 뭐라고 주장을 해왔냐면, 보세요. 정경심 교수가 그 상장 하단부, 그 직인 표창장 그 직인 파일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다른 이제 그 상장에 있는 거를 오려 붙여가지고 그런 다음에 한꺼번에 프린터기로 출력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정경심 교수 집이 잉크 프린터가 아니니까 레이저 프린터겠죠. 그 레이저 프린터로 그렇게 출력을 그렇게 한꺼번에 한다면, 검찰 설명대로라면 당연히 표창장 그 가운데 본문 부분과 그리고 직인이 있는 하단 부분 모두에서 색깔이 동일한 유리화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검찰 수사 내용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경제 법조팀이 분석한 대로로는 상장 가운데 부분만 유리화 현상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는 검찰은 이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해야 됩니다. 뭔가 검찰의 수사 방식대로로는 정확하게 위조가 안 돼요. 위조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닌데 검찰 수사 방식대로 하면 뭔가 좀 지금 검찰이 확보한 그 표창장 사본대로와는 조금 다른 식의 위조된 그런 표창장 사본이 나온단 말이죠. 자꾸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좀 해명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검찰 수사가 다 조작됐다 뭐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검찰이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요. 공소장부터 일단 기소부터 하려고 공소장부터 막 써놓고 그러고 나서 수사를 뒤늦게 이제 해서 악위를 맞춰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창장 위조 방식과 관련해서 자꾸 이상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다 완료한 다음에 공소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막 급하니까 자기들 마음이 급하니까 공소제기부터 해놓고 나중에 수사 보완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난 재판에서 판사가 직접 검사한테 이렇게 식으로 자꾸 표창장 위조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고 그러니까 변호인단도 그렇고 시연을 한번 해봐라. 당신들이 이렇게 수사한 방식대로 이렇게 설사 이렇게 위조가 되는지. 근데 검찰이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일단 주장은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판사가 이거 좀 더 강력하게 명령해야 됩니다. 검사한테. 아니 이거 니들 수사 이거 못 믿겠어. 어쨌든 내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라고 판단하려면 시연을 하는 걸 직접 봐야 되겠어요.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된 건지. 판사가 직접 명령하고 검찰한테 시연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검사 말대로라면 뭐 이거 10분, 20분이면은 뭐 위조 가능하다며. 그럼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쨌든 이 유리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표창장 사본에서 이거는 검찰의 수사 방식대로라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노랗게 이렇게 유리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불가능하다. 검찰이 뭔가 더 추가 의견서를 쓰든 해명을 하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참, 공소장을 몇 번을 고칩니까? 검사. 수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참 고생 많네요. 자,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서 요런 문제 제기를 봤어요. 이거 이제 와서 확인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네요. 뭐냐면 작년에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그 법무장관 그 임명장 받던 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던 단독 보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경심 교수가 그 동양대 연구실에 가가지고 무슨 PC랑 서류 이렇게 챙겨가지고 나오는 것을 CCTV로 확인해가지고 각 언론들이 다 보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왜 정경심 교수가 뭔가 증거를 은닉하려고 그래? 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여론몰이가 시작됐던 그런 그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선일보가 10월 11일 날 썼던 기사예요. 단독 동양대 PC 증거 인멸 절도하는 정경심, 김경록이 찍혔다. 이런 제목으로 이승규 기자가 쓴 건데 이 조선일보 기사를 필두로 각 언론사에서 다 일제히 보도를 합니다. 자, 동양대의 이 CCTV를 조선일보 기자가 도대체 어떻게 확보했을까? 그죠? 이 사진을. 잘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줬겠죠. 누군가가 줬을 텐데 검찰이 줬을지 검찰의 부탁을 받은 동양대 관계자가 줬을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조선일보가 입수를 해가지고 이걸 기가 막히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뇌리 속에 뭐야 정경심 교수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긴 했네. 이게 뭐 꼭 증거 인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심살 만한 행동을 굳이 왜 하셨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사진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오늘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정경심 교수가 이날 그 PC랑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를 들고 나오긴 했는데 그 서류가 뭐냐면 그 서류 뭉추가 이 지금 그 밑에 그 연두색 그 상자 보이시죠? 사진에 그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학생들 시험지랑 수업 관련 자료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어디 있냐? 아직까지도 그냥 동양대에 덜렁 방치돼 있대요. 강사 휴게실에. 그러니까 마치 정경심 교수가 무슨 서류를 가지고 무슨 집으로 다 빼돌린 것처럼 확인도 안 하고 조선일보는 그런 식으로 CCTV만 덜렁 보고 그냥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기사 어디에도 이 서류를 가지고 나와서 어디다 뒀는지는 조선일보 기사에 없어요. 정경심 교수 집에 가지고 갔는지 어디 뭐 강사 휴게실에 방치가 됐는지 뭐 확인 전화도 안 해요. 기사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봤더니 장경욱 교수가 오늘 무슨 발견을 하셨나 봐요. 이거 서류 뭉치 그냥 아직까지 여기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정경심 교수가 그 집으로 가지고 갔다라는 그 PC. 그것도 조금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과연 꼭 증거 인멸 때문에 가지고 간 거냐. 이게 그 김경록 씨 그 증인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재판에 나와가지고 그 변호인의 그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변호인이 이렇게 물어요. 이거 PC 이제 가지고 나왔었는데 정경심 교수가 이것과 관련해서 뭐 자료를 삭제하라고 부탁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김경록 씨한테 물으니까 김 씨가 그런 적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추가로 증거를 없애달라고 요청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보관하고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경심 교수 변호인 쪽에서는 이거는 PC를 반출해가지고 뭔가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갖고 있기 위해서 PC를 집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확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김경록 씨 말로는 원래는 그 컴퓨터도 정경심 교수 집으로 가져오려고 하지도 않았대요. 그냥 동양대에서 다 확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상 좀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지고 왔던 거라고 그렇게 재판정에서는 다 설명을 하네요. 그런데 김경록 씨가 약간 검찰 신문 조서에서는 근데 뭔가 약간 좀 뭐랄까 뭐 증거 인멸을 뭔가 이렇게 정경심 교수가 한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인식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진술들이 좀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런 건 왜 하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물었겠죠.
그러니까 김경록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오래 알고 지내던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이 너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라고 전했대요. 그래가지고 김경록 씨가 겁먹어가지고 내가 당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부터 검찰 조사에 협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검찰이 뭔가 그 듣고 싶은 대답이 어떤 건지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검찰이 좀 듣기 편하게 이러이런 답변을 한 것들이 좀 있다, 이런 취지로 재판정에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국 교수가 이제 자기 페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 그 자기가 이제 장관 이제 임명장 받던 날 정경심 교수가 뭐 PC랑 뭐 온갖 서류들 반출해가지고 막 증거인멸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다 마녀사냥 보도를 했는데, 사실 그 서류는 아직까지도 동양대 그냥 강사휴게실에 방치돼 있고, 그 PC도 알고 봤더니 뭐 증거인멸을 했다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김경록 씨가 얘기하잖아요, 증언을. 그러니까 예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자신의 그 방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다 좀 우습게 생각하면서 막 유시민 이사장을 막 검찰을 막 비난하고 그랬는데, 김경록 씨도 재판정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증거인멸 지시한 적 그런 거 없다. 그러면은 검찰도 디지털 포렌식을 해가지고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증거인멸된 게 뭔지. 제 기억에는 증거인멸된 게 있었나요? 증거인멸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재판에서 정경심 쪽 변호인이 이제 김경록 씨한테 뭐 PC에서 뭐 하나라도 삭제된 게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진술인데 이제는 언론들이 이런 거는 하나도 제목을 달아서 보도를 안 하고 있군요. 빨간 아재님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빨간 아재님이 방송 그 재판 훨씬 더 정확하게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좀 이제 지날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확인이 되잖아요. 지금 뭐 조국 가족 펀드 뭐 이런 것도 실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죠? 이 표창장 위조 방식도 검찰 수사 방식대로 하나도 이게 맞는 게 없고, 그죠? 검찰 수사가 뭐 다 조작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나온 수사 결과치고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죠? 팩트도 안 맞는 것들도 많고. 이러니까 우리가 검찰이 조국 장관 그냥 죽이기용으로 표적 수사를 한 건 아니냐, 검찰 권력 남용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그죠? 자, 오늘 시사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만 쉬겠습니다. 제가 여름휴가도 갔다 오지 않고 계속 지난 1년 동안 정말 계속 달렸어요. 그런데 약간 좀 제가 좀 지친다는 느낌을 좀 드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쉬긴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좀 돌아다니면서 취재하기도 조금 번거로운 상황이 좀 됐고, 그래서 한 주간만 여러분, 허지연 TV 지난 방송 재방송으로 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건강한 목소리와 맑은 정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허지연 기자는 열심히 논평도 하고 취재도 하고 액티비스트로서 활동도 합니다. 저를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연 기자입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 새 책 부의 재편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투자법도 달라져야 할 텐데요. 선대인 소장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후 어떻게 달라지고 투자자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번 새 책을 통해 설명합니다. 20년 전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아 후회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이번 부의 재편 책 한 권으로 다시 한번 투자의 지혜를 갖추어 보시기 바랍니다.